안녕하세요. 인생책방 해피디입니다. 벌써 올해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4개월이나 남았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획한 일들을 실천하지 못한 저로서는 4개월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라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은 붙잡고 기억해두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입안에서 금방 녹아버리는 솜사탕처럼 그때 달콤했다라는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마저도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들고 온 책은요. 짠! 김신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작가 소개를 보면요. 김신지 작가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 일상의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자주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다양한 글을 쓰시고 또 트렌드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당신의 오늘은 잘 기억되고 있나요? 오래 자취했던 방을 떠나 이사할 때, 마음을 나누었던 누군가와 헤어질 때, 길거나 짧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문득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내가 읊조립니다.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 반은 쓸쓸하고 반은 애틋한 기분으로요. 그때마다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기록해둘 걸 하고요. 매일 내 방 창가에서 내다보았던 풍경을, 한 사람과 나누었던 사소하지만 중요한 대화들을, 여행지에서 저물녘마다 마음을 타자기 삼아 찍었던 문장들을 모아둘 걸, 적어둘 걸, 어떻게든 붙잡아둘 걸. 왜 그런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와 마음을 뒤채이게 하는 걸까요? 같은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기억하고 싶다면 이 순간을 적어서 미래로 붙여두어야 한다는 걸. 책의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영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계발 뛰어나다. 자기계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못해. 분명히 3번, 3일 정도, 많아야 3일 정도 쓰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책에 나온 추천해주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한번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 작가님이 추천해준 이게 바로 5년 다이어리라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줄만 쓰면 돼요. 아니면 5줄만 써도 되고요. 9월 8일, 일단은 크게 9월 8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2023년 9월 8일, 2024년 9월 8일, 2025년 9월 8일, 2026년 9월 8일, 2027년 9월 8일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내가 9월 8일에 있었던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쓰여 있는 다이어리더라고요. 얼른
5년 다이어리를 꽉 채우고 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루 5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솔직히 걱정이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 책의 또 재밌는 점이요. 기록 연습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을 스친 것들을 기록하기라는 또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루가 좋기만 했을 리 없습니다. 오늘 나를 스친 별로인 기분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건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가요? 감정을 뜻하는 수많은 형용사 중 하나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마음의 밑바닥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적어보세요. 단순히 책이 아니라 이 책으로 또 나의 기록을 남기는, 나의 기록을 덧입히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책은요, 정말 다양한 기록의 방식들을 알려줘요. 저는 꼭 반드시 뭔가 투두리스트 아니면 버킷리스트 아니면 되게 뭔가 거창한 거를 계획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저의 동심으로 좀 돌아간달까? 이런 것도 기록할 수 있구나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매달 나만의 베스트를 가려보기라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집에 있는 노트 중 표지가 마음에 드는 한 권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제일 위쪽에 이달의 땡땡을 제목처럼 적어놓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이제 매월 마지막 날을 저녁을 월말 결산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달의 여행지, 이달의 소비, 이달의 음악, 이달의 공연 또는 전시, 이달의 영화, 이달의 책, 이달의 문장, 이달의 인물, 이달의 새로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계절 모아보는 이 방식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진은 작가님의 거실 창에서 까치발을 들고 찍은 나무의 사계절이라는 모습이래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이렇게 담아서 한눈에 보니까 이것도 멋진 기록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2024년 다이어리를 미리 구매해버렸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딱 해야지 라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인데요. 올해 11월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록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이어리에. 또 영화 기록장, 독서 기록장 이렇게 5년 다이어리까지 제가 이 순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2023년 남은 4개월 동안 다양한 기록도 하고 또 책에서 소개한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따뜻한 그런 나만의 기록도 찾아야 되겠다. 오늘 해피디의 인생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